방위산업이라는 냉혹한 비즈니스 정글에서 고객이 돈다발을 싸들고 와서 제발 물건 좀 팔아달라고 사정하는데 파는 사람이 문을 걸어 잠그고 쳐다도 보지 않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이 한국을 향해 보내는 러브콜이 딱 그렇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이 날마다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장 전력화가 가능한 고성능 무기가 급해지자 사실상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제안을 던지며 한국산 무기 도입을 타진했습니다. 대만이 부르짖는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잠수함 기술까지 포함해 그들이 잠재적으로 지출할 의사가 있는 국방 예산만 하나로 약 28조 원 미화로 환산하면 20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보통의 국가라면, 아니 당장 수출 실적이 급한 방산 후발 주제였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방산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섬뜩할 정도로 냉정합니다. 단순히 중국의 눈치를 보는 외교적 셈법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우리 기술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의 분석입니다. 미국의 유력 군사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와 포린폴리시는 최근 대만군의 내부 상황을 다루며 충격적인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대만의 방첩 시스템을 가리켜 구멍 뚫린 스위스 치즈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만 군부 내에 중국 공산당의 자금과 이념에 포섭된 간천망이 상상 이상으로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의 탐사 보도에 따르면 대만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스파이의 숫자가 무려 5,000명에 달하며 이들의 손길은 말단 병사를 넘어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장성급 보위지휘관들에게까지 뻗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대만의 전직 국방부 차관이 중국 정보기관과 접촉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가 하면 현역 장교들이 돈을 받고 전쟁 발발 시 투항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쓰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최첨단 무기가 대만으로 넘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은 이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보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K2 흑표전차의 복합장갑 기술, K9 자주포의 정밀 사격 통제 시스템, 천무 다연장 로켓의 유도 알고리즘 같은 핵심 기술들이 대만군에 인도되는 순간 짧게는 6개월 길어도 1년 안에 베이징의 중국 국방과학원 퇴임을 위해 상세 설계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국산화에 성공하고 이제 막 세계 시장을 제패하기 시작한 K방산의 영혼이 통째로 복제되어 중국산 짝퉁 무기로 등갑해 전 세계 시장에 헐갑으로 뿌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해군연구소의 보고서 또한 이러한 한국의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미국조차 대만의 F-35 같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주저하고 구형 F-16을 개량해주는 선에서 그치는 이유가 바로 기술 유출 때문입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도 대만에 들어간 무기는 곧 중국 인민해방군의 교보제가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를 장악하며 명품 무기로 등극한 K9과 독일의 레어파르트를 제치고 유럽의 주력 전차로 떠오르는 K2 흑표가 그 먹잇감이 되게 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만이 제시한 28조 원은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돈을 받는 순간 우리는 향후 100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수백조 원 이상의 미래 가치와 기술 주권을 잃게 됩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가며 0.1mm의 오차를 잡기 위해 흘린 눈물과 열정이 담긴 기술을 적에게 헌납하는 기술 유출에 직행열차에 태울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결국 한국이 대만의 거액 제안을 거절한 것은 단순한 판매 거부가 아니라 우리 산업의 심장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결단이자 세계 1등 기술을 보유한 국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압도적인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한국이 대만의 천문학적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중국의 기술 탈취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대만이 보여준 뼈아픈 기만 전술과 신뢰 상실의 역사가 깊게 깔려 있습니다. 시계를 1990년대로 돌려보면 한국 해군과 현대중공업이 피눈물을 흘렸던 울산급 호위함 수출 무산 사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대만은 한국의 주력 호위함인 울산급을 구매하겠다며 접근의 상세 설계도와 가격 정보, 핵심 재원까지 샅샅이 받아갔지만 정작 계약 직전에 한국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프랑스의 라파에트 호위함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대만은 애초에 한국 배를 살 생각이 없었으며 단지 프랑스와의 협상에서 가격을 깎기 위한 협상용 카드로 한국을 철저히 이용했을 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군사주간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조차 이 사건을 두고 국제방산 시장에서 상도위를 어긋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할 정도였는데 이러한 뒤통수의 기억이 여전히 한국 방산 관계자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도 대만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는데 2023년 대만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관계자가 한국형 자주포 K9의 성능 개량 데이터와 운용교리 보고서를 불법으로 입수해 중국 측 정보원에게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은 한국 정부의 인내심에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대만이 제시하는 28조 원이라는 돈은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기술을 헐값에 넘기고 경쟁국인 프랑스나 미국을 견제하는 도구로 한국을 이용하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방산이 가진 기술력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슈퍼1의 위치에 서 있기에 이러한 거절이 더욱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명품 무기 K9 썬더의 경우 경쟁 기종인 독일의 페지아 2000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가동률과 가격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독일 페지아 2000이 대당 약 180억 원에 달하는 반면 K9은 대당 약 50억에서 60억 원 수준이면서도 사거리는 40km로 동등하고 급속 발사 능력과 산악지형 기동성은 오히려 한국의 거친 지형에 최적화된 K9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차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대만이 눈독을 들이는 K2 흑표전차는 1500마력의 파워팩과 유기압 현수 장치를 장착해 험지 돌파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자동 장전 장치를 통해 승무원 수를 3명으로 줄여 인력난을 겪는 현대 군대의 트렌드를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독일의 려파르트 EA7이 성능은 우수하지만 생산 라인이 멈춰서 있어 주문 후 인도까지 5년 이상 걸리는 것과 달리 한국은 계약 후 3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폴란드에 쏟아내는 괴물 같은 생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대만이 한국 무기에 목을 매는 이유이자 동시에 우리가 대만 없이도 충분히 잘 나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 1차, 2차 실행 계약을 통해 K9 자주포 648문, K2 전차 980대 등 총 20조 원 규모의 잭팟을 터뜨렸고 호주는 1조 원, 이집트는 2조 원, 루마니아는 1조 4천억 원 등 기술 보안이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들과의 거래만으로도 생산 라인을 10년치 넘게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즉, 기술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만의 불안한 돈을 탐낼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만의 28조 원 제한을 거절한 건 한국방산이 이제 돈다발에 흔들리지 않고 고객을 골라받는 글로벌 탑티어의 위치에 올랐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한국은 세계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극찬했듯 우리 기술은 단순한 상품을 넘어 자유진영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 됐기에 눈앞의 이익 때문에 미래의 밥줄인 기술 주권을 넘기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폴란드와 호주를 누비는 K방산에게 필요한 건 불안한 돈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뿐입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기술에 대한 압도적 자신감이자 앞으로 100년을 책임질 자주국방의 자존심을 지켜낸 통쾌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4월 6일 군사기밀 유출 사태 영상입니다. 모든 나라는 역사적으로 외부의 침략이 아닌 내부의 적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특히 현대전은 방산기술을 둘러싼 스파이들의 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의 요청대로 한 나라의 안보를 뒤흔드는 기술 유출 사고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총기 부품이 무단으로 불법 폭제되었다는 기사가 발표되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방산기술 유출로 인해 한국 방산업체가 200억이 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적발된 일당은 지난 2019년부터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총기 부품을 불법 폭제하여 밀수출하며 도합 48만여 개가 넘는 부품과 장비를 밀수출해왔습니다.
심지어 피해를 입은 우리 방산업체는 밀수출되고 있던 해당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와 이미 정식으로 거래를 해오던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당은 정식 수출 가격에 비해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며 중동업체에 밀수출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총기 기술 유출이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화기 기술이 유출된 사례는 K7 소음기관 단총입니다. K7은 75m 이상의 거리에서는 총성으로 인지될 수 없을 정도의 소음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관 단총이며 이 정도 수준은 전 세계 대테러 작전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소음 기관 단총인 MPOSD와 비슷한 수준의 소음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소음 감소 효과와 더불어 가격은 MPOSD 대비 80%에 불과하여 여러 국가들과 대테러 부대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등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K7이 갑작스럽게 이란의 무기 박람회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란은 무기금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로로는 한국의 K7 소음기관 단총을 입수할 수가 없는데 버젓이 불법 복제된 총기가 무기 박람회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이란은 2020년도에 처음으로 불법 복제한 K7을 공개했으며 2022년에는 아예 안내자료에 기재된 총기 명칭까지 K7이라 표기하며 다시 한번 K7의 복제품을 공개하였습니다. K7이 이란에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북한을 통해 불법 복제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군 전문가는 북한이 한국군으로 위장하기 위해 K7을 불법으로 복제한 다음 이란과 군사기술을 교류하면서 K7에 대한 복제 기술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복제 문제는 수출 확장의 활로를 막아 대한민국의 경제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고 대한민국과 대립하는 적선국들에게 총기 제조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적선국에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총기 기술이 유출된다면 이를 이용해 한국군으로 위장하는 등 전술적으로 악용될 확률도 높아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선국들의 방산기술 유출 시도는 개인화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포병 전력에 대한 기술 유출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은 포방부라는 별명에 걸맞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 기술과 포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한국 방산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K9의 우수한 기술력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자 상대적으로 자주포 제작 기술력과 포탄 수준이 뒤떨어지는 중국과 북한이 이러한 포병 기술을 탈취하려고 무수히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북한이 2013년에 대한민국의 포탄 기술을 유출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미얀마 군부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155mm 포탄 제조 기술을 탈취하려 시도했던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포탄 제조 도면과 기술 등이 미얀마 군부에게 유출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으며 이렇게 유출된 포탄 제작 기술을 북한이 다시 탈취하려는 위험이 있어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각종 사거리 연장탄을 비롯해서 APICM과 DPICM 같은 개량고 폭탄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군사 강국들과 비교해도 우월한 포탄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포탄 제조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되어 악용되었다면 역으로 우리의 기술에 의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국은 이보다 한술 더 떠서 포탄 제조 기술 수준이 아니라 아예 K9을 직접적으로 노리기도 했는데요. 2010년대 초반 한방산업체 직원이 K9 자주포와 관련된 기술 자료를 중국의 업체에 불법으로 제공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자주포의 자격지심을 드러내기 바쁜 나라입니다. K9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과 무시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는 K9이 자국 3PLG-05보다 수준이 뒤떨어진다며 연평도 포격전 당시 K9이 북한의 90견인포에 제압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날조하기 바빴습니다. 당시 북한은 방사포를 통해 도발을 감행하였는데 방사포와 견인포의 무기체계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서 K9을 물고 늘어지는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국의 습성인데요. 그렇게 앞에서는 K9 자주포를 무시하던 중국이 정작 뒤에서는 K9 자주포의 기술을 탈취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중국 업체는 한국 직원으로부터 K9의 설계 도면과 제조 공정, 시험 데이터 등이 포함된 기술 문서를 받으려다가 실패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앞과 뒤가 다른 중국의 추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술 유출 시도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만약 당시에 K9 자주포의 핵심 기술이 그대로 유출되었다면 K9이 만들어낸 지금의 수출 신화는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은 방산기술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방산기술의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국가기밀 정보의 유출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잭 테이세이라는 매사추세츠주의 미국 공군 국가경비대 소속으로 있으며 국방기술 자료들을 유출하였습니다. 그는 분류된 국방정보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미국 사법부는 이러한 행동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게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미국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한 직원이 중국으로 군사 관련 기술을 불법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직원은 레이시온 미사일 시스템에서 일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대한 기술 정보를 중국으로 무단 반출한 사건으로 관련자는 미국의 수출통제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아주 작은 국방정보 유출에도 관련자를 엄중히 책임을 물어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거나 원천 차단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이러한 처벌과 조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기술을 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상에서 K9 자주포가 기술 유출에 타깃이 되고 있다면 공중에는 KF-21이 기술 유출에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의 기술자들이 KF-21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국외로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KF-21의 기술 유출 시도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며 경찰은 지난 3월에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약 KF-21의 설계도와 같은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관련된 설계 자료와 프로그램이 그대로 넘어갈 경우에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들도 손쉽게 새로운 전투기를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KF-21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군 전문가들은 설계도 등이 유출되었을 경우 이것이 다시 다른 나라로 재유출되어 타국의 전투기 개발에 도용되는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이 어디까지 유출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23년에만 한국의 로봇 관련 기술 및 방위산업 기술을 해외에 빼돌리려 한 사례가 21건이나 적발되어 전년 대비 75%가 증가하였는데요. 본 사례들처럼 대한민국의 방산기술력이 국제무대에서 인정을 받자 이를 탈취하려는 주변 국가들의 만행과 이에 동조하여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일부 비항심적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방산기술 유출을 위한 시도는 끝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해킹을 통한 기술 유출 시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산업체의 직원들을 통해 설계 도면이나 부품, 장비 등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기술을 탈취했었지만 현재처럼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킹 공격을 통한 기술 유출에도 대비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최근 북한은 국내 방산업체 80여 곳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해킹 공격을 시도했으며 이 중 10곳은 해킹 공격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공격이 지금으로부터 최소 1년 6개월 전에 시도되었다는 점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사태 파악도 쉽지 않았던 것은 한국 방산의 기술 유출 대비 전략에 숙제를 남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해킹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적성국 해커들은 방산업체 관계자에게 채용 담당자인 것처럼 접근한 다음 일자리 제한을 빌미로
PDF 파일을 발송해 악성 코드를 씹는 방법으로 해킹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렇듯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인화기부터 자주포와 전투기 등 지상과 하늘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군사기술이 유출될 뻔하자 이에 우리 대한민국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며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방산업체들이 함께 모여 방산침해 대응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방산침해 대응협의회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하여 대통령실, 방위사업청,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관련 기관들과 현대로템, LI징X1 등 국내의 대표적인 방산기업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방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국익에 피해를 끼치는 기술 유출 사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련 법규 강화를 비롯해 미국의 사례처럼 특단의 조치로 관련자와 그와 연관된 조직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는 구속력이 절실한데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인 방위산업 기술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